안녕하세요. 의미와 재미가 있는 오천재미 오준식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세상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좋은 제품, 나쁜 제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랑 맞는 제품, 맞지 않는 제품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본인의 정말 선택이죠. 하지만 그 선택을 할 때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독일 PM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PM이라고 보통 불리는 이 PM 인터내셔널은 1993년 롤프 소르그 요분입니다. 요분이 창업을 한 독일 기업인데 사실은 본사가 여기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사이에 있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여 개국에 진출을 했고요. 한국 지사는 2018년도에 세워졌는데 한 30년 됐죠. 93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30년 동안 한국 포함해서 이 40개국에서 일으키고 있는 전체 매출이 21년도는 약 1조 9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PM 인터내셔널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지사가 오픈을 해서 엄청난 속도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18년도에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8개월 만에 한 120억 정도 매출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인 2019년에 와우 920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450억을 갔고요. 2021년도 지금 추정치가 나왔는데 3700억 정도 매출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8개월 만에 약 30배의 엄청난 성장을 이룩한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 PM이라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을 보면요. 상위 1위부터 5위까지가요. 전부 건강기능식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특화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소비자 불만 처리 부분에 보면 반품 환불 요청 액수가요. 약 67억 정도 되고요. 처리 건수가 18,600건 정도 되니까 한 건당 평균 반품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36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걸 역산해보면 사람들이 보통 구매를 할 때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사이로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건당 평균 반품 금액이 36만 원이라는 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애터미랑 비교를 해드리면 애터미는 연매출이 국내에서만 1조 정도 하고 있는데 반품 금액이 25억입니다. 20년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건당 평균 반품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요. 2만 1,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마트에서 장 보는 수준의 금액이 반품 금액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이 PM이라는 회사는 사람들이 제품도 물론 좋아서 사지만 사업의 기회를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PM 관련해서 사업자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럼 거기에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NTC 공법과 마이크로졸브 공법. 그래서 이 독일 PM에 물에 타서 먹는 비타민제가 있는데 이 비타민제가 흡수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NTC와 마이크로졸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도대체 이 NTC랑 마이크로졸브는 뭐냐? NTC는 Nutrition Transport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양소를 전달하는 개념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을 토대로 마이크로졸브 공법으로 뭔가 영양소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졸브라는 게 사실 뭐 뭔가를 이렇게 용해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니까 그럼 마이크로니까 뭔가 더 작게 용해시켜 가지고 영양소를 잘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마이크로졸브가 뭐냐면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타민 B나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물에 잘 녹고 몸에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하지만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용성이니까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돼요. 특히 오메가3 생선 기름이잖아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혈압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건데 혈행 쪽하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영양소지만 기름이라서 잘 녹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잘 물에 녹아서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마이크로졸브 공법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PM에서 영상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밑에 마이크로졸브 Q10, 그러니까 코큐텐이죠. 코큐텐이 원래는 오른쪽처럼 물에 녹지 않아요. 기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로졸브로 했을 때는 물에 잘 녹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기름을 물에 녹이는 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물에다가 콩기름 같은 거 이제 기름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과 기름이 두 개의 층이 생겨요. 당연히 물과 기름 섞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섞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넣으면 되죠? 주방세제를 넣어서, 이렇게 주방세제를 넣어서 섞잖아요. 그럼 섞여요. 이게 물론 제가 지금 마이크로졸브 공법이 뭐 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을 섞는 건 이제 계면 활성제를 넣어도 이렇게 섞을 수가 있다라는,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마이크로졸브 공법이 엄청난 거냐라면 글쎄요, 그렇게 엄청난 걸까요?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요 단어로 하면 비즈퍼죠. 비즈퍼, 어쨌든 비즈퍼 기술을 검색을 해보세요. 비즈퍼 기술 검색하면 뭘 찾을 수 있냐면, 스위스의 한 약사분이 개발한 세계 특허 기술이에요. 근데 이 특허 기술의 내용이 뭐냐면,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나 아까 코엔자임 Q10 있죠. 코큐텐, 요런 지방성 슈퍼 영양소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요 특허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게 PM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전에 이런 기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2013년도에 내용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 비즈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비타민이나 오메가3를 수용성으로 해가지고 이걸 미국이랑 합작해서 비즈 인터내셔널 코리아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그러니까 다단계 회사가 생겼어요. 비즈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PM 인터널, 이제 앞에 이제 단어만 좀 다른데 하여튼 어쨌든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같은 회사는 아니고 어쨌든 이 비즈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생겼는데, 그때 막 기사들을 잘 찾아보시면 뭐 유니시티니 어디니 뭐 거기서 무슨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사실 NTC나 마이크로졸브 공법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건 아니고요. 요런 물에 타먹는 비타민 흡수가 좀 빨리 되는 이런 비타민들은 PM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유니시티나 시너지, 메나테크, 포라이프 이런 회사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그런 회사들도 실질적으로 뭐 가지고 유사한 기술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2015년에 MBN 그 기사를 보면 다양한 비타민 제형 어떤 형태냐라는 건 흡수율의 문제가 아니고 흡수 속도 차이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알약 형태, 타블릿 형태로 먹든 아니면 뭐 물에 타가지고 가루를 타서 이렇게 섞어서 마시든, 그게 흡수율에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흡수가 좀 더 빨리 되느냐, 그러니까 물에 타 먹는 게 당연히 흡수가 좀 더 빨리 됩니다, 알약보다는. 그래서 그 흡수 속도의 차이만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PM 하시는 분들이 독일 약사 위르겐 라이만이라는 이분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2분 48초인가?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어느 곳에도 이 약사님이 뭐 흡수율이 90% 이상이 엄청나게 놀라운 제품이다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PM이 뭐 좋은 회사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엄청난 어떤 흡수율을 발휘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뉴 파워 칵테일,
뉴 액티바이즈. 왜 뉴라는 이름 쓰냐면 2세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좀 리뉴얼이 됐습니다. 이 파워 칵테일과 액티바이즈가 어떻게 리뉴얼이 되냐면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거죠.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50mg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1mg이 있던 게 30mg으로 리뉴얼 되면서 함량이 낮아졌어요. 왜 함량이 낮아졌을까요? 제가 과거 영상에도 다뤘습니다만 그 나이아신이 50mg 이상 먹었을 때 플러싱 효과라고 그랬죠. 이제 홍조,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그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30ml로 하향 조정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플러싱 효과가 비타민 B3의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 그 PM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당신이 이걸 먹어가지고 지금 막 세포에 실질적으로 그런 영양소가 흡수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에요 라고 하니까 뭔가 훅 하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는 플러싱 효과라고 해서 일종의 부작용이고요. 이제 이 PM에서도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라는 이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비타민 B3의 함량을 이제 50일에서 30으로 낮췄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또 PM 사업자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해요. 이것도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보면 PM이 633배 성장했다. 2018년과 2019년 대비. 맞아요. 뭐 대단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매출 성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애터미가 9,700억에서 1조 800억이라고 이제 성장률이 11%. 그다음에 아메이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분의 글을 보면 뭐 역사와 전통이 유명한 50년 지기 나이를 먹은 아메이 그러나 성장률은 하락세고요. 그다음에 애터미는 12% 정도 올랐어요.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매출은요. 해외 매출이 포함이 안 되는 국내 순수 매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국내에서 11% 정도를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좀 잘못된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PM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혼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극히 평범한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극히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어요. 어떤 특별함이냐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그 대중명품주의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PM이라는 회사가 독일이라는 그런 마케팅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풍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 서서히 조금씩 꺾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먹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왕 드실 거 좀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